안녕하세요. 이동민의 전쟁사입니다. 한신, 한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죠. 젊은 시절엔 비렁뱅이 생활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건달과 시비가 붙었을 때 건달의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과하지옥이라는 이야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한신은 한고조 유방의 밑에 들어가서 대장군이 된 뒤에는 북벌을 완수해서 한고조 유방이 서초 패왕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아주 지대한功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한신은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에 결국에는 숙청당하는 바람에 토사구팽의 대명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신은 수많은 전투에서 아주 눈부신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정형전투입니다. 여기서 한신은 늙은 군사 그리고 신경으로 이루어진 3만 내지는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의 2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격파를 하고 조나라를 정복을 하고 나아가서는 북쪽의 연나라까지 한나라에 굴복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형전투는 북벌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세에 몰려있던 한나라가 서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 그런 전투였지요. 그런데 이 한신은 어떻게 정형전투에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군을 상대로 그처럼 눈부신 기적에 가까운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사마천의 사기 같은 그 사료를 살펴보면은 한신은 배수진을 통해서 군사들을 정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정형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오로지 배수진, 그러니까 군사들을 일부러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들었다. 이것만으로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정신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 앞에서 사즉생 생즉사,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려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했던 것도 당연히 그 때문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부하들한테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 그처럼 위대한 승리를 이어갔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량 해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 장군은 우수한 무기라든지 치밀한 작전, 적시적절한 진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정신력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오로지 정신력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당장 신립장군만 하더라도 이 신립장군은 여진족을 상대로 숱한 승리를 거두었던 조선의 대표적인 용장이었습니다. 이런 신립장군도 탄금대 전투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오히려 참패를 하고 선조가 몽진을 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신력만 믿고 무리한 전쟁을 했다가 참패를 한 경우는 전쟁사를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한신의 배수진은 어떻게 이기는 배수진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정형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의 지리적 환경, 지형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정형이라는 지형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험준한 산맥, 타이항 산맥의 동쪽 출구예요. 당연히 정형일 때는 1000m가 넘어가는 고봉줄령이 즐비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정형 주변에는 300고지, 400고지, 500고지들이 펼쳐져가 있습니다. 한신이 진을 쳤던 곳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만수, 강을 등지고 있다. 당연히 이런 점에서는 배수진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강을 등지고 있을 뿐이지 평지가 아닌 400고지, 500고지 일대에다가 진을 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진을 쳐놓으면은 당연히 방어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조나라 군대의 본진이었던 조나라 성체하고 한신의 본진, 이 사이의 지형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릉지, 낮은 산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산지들은 무슨 타이양 산맥 같은 고봉줄령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 높이만 되어도 작전을 하는 데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그 산지, 구릉지에서는 기병대가 활동하기도 힘들어진다. 한신은 이와 같은 그 정형 일대의 지형, 지리적 환경을 이용해서 불리한 군사로 아주 수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조나라 대군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호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한신의 본진 그리고 조나라 성체 사이에는 구릉지,
산지 사이로 좁은 샛길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샛길도 한신은 적절하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한신이 정형에 도착했을 때 맨 먼저 한 일은 일단 군사들을 쉬고 식사를 하게 한 다음에 기병 2,000기를 별동대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 기병 2,000기한테 북쪽의 샛길로 조용히 이동을 해서 조나라 성체 북서쪽에 있는 괴운산에 매복하고 있으라. 그리고 전투가 일어나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다가 성체가 비면 즉각 조나라 성체를 점거를 해서 조나라의 깃발을 다 꺾어버리고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세워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기병 2,000기 만약에 평지에서 이동했다면은 당연히 조나라 군사들이 이 기병 2,000기의 움직임을 파악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산지, 구릉지 사이에 나 있는 샛길을 통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밀리에 별동대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괴운산의 별동대가 매복을 함으로써 조나라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비밀리에 잘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군사들로 하여금 몇만 수를 등지긴 했지만 400고지, 500고지 정도 되는 그 야산, 구릉지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이제 몸소 선발대를 이끌고 가서 조나라 군대를 도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조나라 군대, 그리고 조나라 왕이었던 조헐, 조나라의 실세였던 진녀, 이런 사람들 눈에 한신의 움직임, 한나라 군대의 움직임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가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배수진, 당연히 배수진은 병법에서는 금기시되는 그런 진법이었다. 조헐, 진녀, 조나라 군사들은 한신의 모습을 보고는 말 그대로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러고는 진녀는 한신이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만심까지 갖게 돼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한나라 군대를 박살내기 위해 가지고 성체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진녀의 예상하고는 다르게 한나라 군대는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왜? 물론 한신이 원체 군사적인 천재여서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평지가 아닌 구릉지에서 싸우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서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조나라 군대를 상대로 선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싸웠다 싶으니까 한신은 바로 군사를 돌려가지고 본진으로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냥 퇴각을 한 것도 아니고 군기, 대장기 이런 것들까지 다 내다 버리고 퇴각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조나라 군사들은 아주 신이 난 겁니다. 군기, 대장기라 그러는 것은 그 부대의 생명과도 같다. 한마디로 한나라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우리가 이겼다. 신나게 한신의 본진으로 돌격을 하게 됩니다. 막상 한신의 본진에 들이닥치니까 생각보다 싸우기 쉽지 않았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지대 이미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나라 군대는 유리해지고 조나라 군대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녀는 이참에 한신의 군대, 한나라 군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심산을 가지고 성체에 있던 전병력을 전부 이제 끌어와 가지고는 한신 본진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한신 본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다. 어쩔 수 없이 조헐, 진녀는 휴식, 재편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괴운산에 매복해가 있던 한신의 2,000별동대는 순식간에 성체를 점거했다. 그리고는 성벽에 올라가서 조나라 깃발을 전부 다 뽑아버리고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가득 세워버립니다. 성체로 돌아가는데 조나라 군사들 사이에 보인 것은 조나라 깃발이 아닌 한나라 깃발이 휘날리는 그런 성체였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나라 군사들은 순식간에 사기가 바닥이 나고 우왕좌왕하면서 군대로서의 체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기가 바닥이 나고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겠죠. 당연히 조나라 20만 대군은 20만 대군이 아니라 한신 군대의 사냥감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군사들도 전멸을 했지만은 조헐 그리고 진녀도 결국에는 한나라 군사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렸다. 이로써 조나라는 하루아침에 정형전투의 패배 때문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조나라 땅은 한나라 땅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한신은 중국 전역에 그 용명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신은 국사무상 최고의 장수라는 그런 영예로운 칭호까지 받게 되고요. 이렇게 조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니까 북쪽에 있는 연나라가 알아서 한신한테 그리고 한나라한테 귀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신의 북벌은 사실상 성공하다시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구조 유방은 서초패왕 항우를 쓰러뜨리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정형 전투에서 한신의 배수진, 당연히 배수진이긴 했지만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의 배수진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전장 공간의 지리, 지형을 잘 이용을 해서 적군의 방심을 유도를 하고 적군을 유인하고 고착시킨 다음에 기습을 해서 성체를 점거하고 아주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신의 배수진이 왜 이기는 배수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물론 한신의 뛰어난 통솔력, 작전 능력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정형 일대의 전장 공간이라는 안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지리적인 안목이 출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